지중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그리스는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10년째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하고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생산산업 시설이 약하고 대부분의 GDP를 관광업과 해운업에 의존하는 빈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EU에 가입하여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여기서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유로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존 12개 회원국 통화의 평균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그리스가 뒤늦게 유로존에 가입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유로 화폐가 들어오자 독일 같은 부국에게는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그리스에게는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를 가져다주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스 상품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기술 좋고 질 좋은 독일의 상품은 비교적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화폐가 유로로 통합되자 통화 가치 차이를 조절할 환율 시스템까지 없게 되고 그리스는 더욱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도 같은 유로라는 돈이 있다면 질 좋은 독일의 물건을 사지 그리스 물건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실제로 이때 독일은 그리스가 EU에 가입한 이후 오히려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세금조차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까지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스 경제 몰락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물론 국가 살림이 거덜난 이후에도 복지 정책은 감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는 경제 위기 전까지도 복지에 할당된 예산은 유럽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분명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태를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특이하게 진보, 보수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다수의 국민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주어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채용이라는 특이한 방식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많은 시절 그리스 공무원 비율은 전 국민의 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원들과 성직자까지 공무원이라고 하니 전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공무원들은 그리스 경제 위기에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출되는 엄청난 연금 예산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강성 노조까지 구성합니다. 노조들이 만든 공무원 급여 정책은 엄청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시에 출근을 하면 정시 출근 수당, 관공서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 층간 이동 수당, 팩스 수발신 수당까지 있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세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공무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없는 이만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442 전수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10이라면 4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 세금은 2만 내고 나머지 4는 남겨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나라 곳간까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는 결국 EU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며 연금 삭감, 구조조정 같은 긴축 재정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적 인물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등장합니다. 치프라스는 급진 좌파연합, 그리스어로 시리자라고 불리는 당의 정치인으로 군소 세력에 불과했지만 긴축 정책으로 피곤해진 국민들에게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 선언, 구제금융 폐기, 유로화 폐기, 긴축 정책 완화를 공약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국민투표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자는 정책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고 2015년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며 그리스의 총리로 당선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때 치프라스를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간 그리스에 막대한 양의 구제금융과 채권이 들어갔는데 베제라식으로 디폴트,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해버리면 유럽 중앙은행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치프라스는 집권 초반 최저임금 상승 등 친노동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리스는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IMF 채권단에 무릎을 꿇게
이렇게 됩니다. 긴축재정 완화, 구제금융 철폐라는 국민투표를 무효화시키고 오히려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의 긴축재정에 합의하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후 연금 삭감, 증세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실히 구제금융안을 이행하여 2018년 8월 IMF와 유럽연합의 그리스 경제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도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무효와 엄청난 긴축정책, 국민들의 반발심이 겹치면서 2019년 7월 7일 총선에서 중도 우파 정당인 신민주당에 패배하며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새로 집권하게 된 신민당의 대표 미초타키스 총리는 하버드를 졸업 후 금융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그리스 보수파의 거두인 콘스타티노스 미초타키스 전 총리의 아들로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법인세 감세, 공기업 민영화 같은 친기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아직도 분명 경제위기 상황인 국가입니다. IMF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가 된 시프라스 역시 시리자를 좀 더 개혁적인 당으로 변화시키고 당을 더 키우겠다며 정치를 포기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